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메타의 인기 SNS,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형 SNS, 스레드를 오픈한 지 며칠 만에 1억 명의 유저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론 머스크는 왜 스레드에 소송을 걸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위터와 메타의 스레드가 서로 맞붙고 기술을 카피했네 어쩌네 하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오픈 16시간 만에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는 챗GPT를 크게 앞서는 속도라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 후 출시 나흘 만에 가입자 1억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머스크의 트위터는 개발자 대부분을 해고시킨 상황이라 SNS의 자리 싸움에서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이죠. 손꼽히는 부자끼리의 싸움일 뿐이에요. 이기는 쪽이 우리 편이고 많이 쓰는 SNS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나도 스레드 쓰기로 했어 라며 빌 게이츠도 참전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참전에는 빌 게이츠의 뒤끝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친환경에도 기여하고 각종 사회활동을 하는 빌 게이츠는 정작 친환경 전기차인 테슬라에 대량 공매도를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매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자기가 하는 환경공헌 활동에 동참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기부금 좀 내라는 빌 게이츠에게 머스크는 조롱샷을 날리기도 했었죠. 판 자체는 재밌게 돌아가고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 카카오톡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곳곳에 광고 테러, 서버 문제까지 종종 발생하며 문제가 많지만 정작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수 없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체인이 터지고 멈추고 문제가 많았던 솔라나도 민팅 비용을 포함한 각종 NFT로 사이클을 돌리기에 최적의 플랫폼이라 사용자들이 몰렸습니다. 트위터는 지금 많이 아픈 상황이에요. 과거 ADSL, ATDT010410으로 접속하는 것도 아닌데 이미지 하나 뜨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API는 여기저기 수시로 고장나며 유료 API 고객에게 통지도 없이 서비스를 없애버리는 등 대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게다가 소송이라는 것도 비밀 남용으로 언론을 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트위터에서 머스크가 잘라낸 그 수많은 IT 인력들이 흡수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스레드일 뿐이었고 머스크는 인력에 의해 영업 비밀도 같이 흘러들어갔다는 무언가 정돈되지 않은 워딩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레드는 인력 배치가 겹치지 않는다고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영업 비밀이 뭔지는 아무도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TMI이긴 하지만 어떤 영업 비밀일까? 영업 비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머스크의 이야기를 잘 정제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로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UI UX가 비슷한 이유가 트위터 직원들이 스레드에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재취업을 한 인력들이 트위터의 민감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문서 보안 등을 어기고 트위터를 퇴사하며 중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 관리는 솔루션으로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100% 걸리겠죠. 특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스레드라는 앱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트위터는 주장하고 있어요. 인력 흡수로 인한 기술 유출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 외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SNS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버 구축에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개발해야 했는데 모듈식 모놀리스 방식에서 마이크로 서버 방식으로 그냥 수천만 명이 동시에 확 들어와도 멈추지 않을 이미 트위터에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통해 검증된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으면 트위터와 UX, UI라도 달라야 했는데 이직한 직원들이 너무 빠르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 트위터와 유사하게 만들던 개발 습관과 최적화된 UI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연방법 위법을 강요했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트위터의 누적된 데이터 수집 금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에 트위터에서 잘 쓰고 있던 API가 갑자기 멈추고 공지도 없이 삭제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개발자라면 업데이트 로그에 반드시 기술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빠져있어 혼란을 가져온 상황은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개발자는 항상 방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기획이 시키는 대로 개발만 했을 뿐이라며 최소한 로그와 수정 사유를 항상 기록하는 게 기본 루틴입니다. 어쨌든 트위터는 추천 알고리즘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MBTI 중 너는 어떤 분류구나.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보를 좋아할 것 같네? 내가 리스트업 싹 다 해놨으니 네가 접속할 때마다 네가 글 쓸 때마다 서로 소통하기 좋게 모아줄게. 이런 알고리즘은 트위터의 최대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 정보는 팔로워 정보를 기반으로 시청 시간, 댓글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한 확률 등등을 누적시키며 말 그대로 유저들의 행동을 서버가 학습하면서 확률 기반으로 다른 계정의 트위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너도 이거 좋아하지? 라며 보여주는 알고리즘과 누적된 데이터. 최근 트위터가 해당 기능의 일부를 API로 출력하는 것을 공지도 없이 막은 건 스레드가 생각보다 빨리 따라온 것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내부 회의에서 다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회의한 결과가 해당 기능에 대한 API 전면 중지로 표현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이 데이터를 오픈해 놨는데 만약 이 데이터를 후발주자가 싹 긁어가서 지도를 미리 만들어두면 SNS 플랫폼 이동이 매우 용이해지는 건 안 봐도 비디오죠. 만약 내가 트위터에서 해당 계정을 운영했다라는 정보를 새로운 SNS에 주는 순간 새로운 SNS는 아 이게 너였어? 불편함 없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너의 영향력과 노출도 등을 알아서 조절해 줄게. 환영해. 라며 트위터에서 가져온 알고리즘 지도에 매칭시켜서 유저를 바로바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트위터가 급하게 해당 API 서비스를 공지도 없이 막은 건 예상보다 빠른 후발주자 스레드의 개발 소식을 접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SNS에 무슨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나 싶었지만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하며 누적시킨 취향 지도가 트위터의 시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위기를 느낀 나머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슨 죄가 성립합니다. 스레드 너네 고소를 외치니 머스크 형님이 부끄럽지 않게 머스크의 부하들이 알아서 잘 마사지해서 기술적, 법률적 보완을 해줬습니다. 스레드에게 인력 배치가 다르다 등으로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특히 트위터 정보 가져가서 써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다양한 내용들을 고지했습니다. 머스크 형님이 이야기하려는 게 이거죠? 라면서 말이죠. 뒷내용은 2부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